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춰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60초만 완전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손목 안쪽을 만져보십시오. 가볍게 눌러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다른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십시오. 손으로 밀어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리에 조금이라도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근무하며 2,000명이 넘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저에게 답을 간청하는 그분들, 자녀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앓는 노인 환자의 99%는 파킨슨병으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것으로 사망합니다. 예방 가능한 것으로 말입니다. 환자를 돕기 위해 우리가 처방하는 바로 그 약물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망합니다. 한 가지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셔츠 단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커피를 쏟습니다. 일어서려고 하지만 다리가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딸이 화장실까지 부축해 줘야 합니다. 딸의 눈에서 지친 모습을, 얼굴에 깊어지는 걱정의 주름을 보게 됩니다. 절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한국과 전 세계 수십만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화는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떨림, 경직, 독립성 상실, 완전한 의존으로의 추락, 이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2,000건이 넘는 사례의 결과를 분석한 후 제약회사들이 묻어버린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며 수없이 밤을 지새운 끝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킨슨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질병이 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사 연쇄 반응입니다. 기존의 약물 처방 방식이 촉발하는 연쇄 반응이 여러분 몸의 모든 장기에 있는 세포에 발전소를 멈추게 만듭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각 세포 안에 있는 작은 엔진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 엔진들이 고장나면 모든 것이 고장납니다. 심장, 배, 면역체계,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처방해온 약물들이 이 고장을 가속화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박 박사님, 그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저에게 이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제 담당 의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하면서도 화나는 것입니다. 예방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에게 천연 도파민 전구체, 즉 여러분의 몸이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들이 그들이 제조하는 합성 대체물보다 혈액뇌장벽을 더 잘 통과한다고 말할 재정적 동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뇌가 스스로 재배선하는 자연적 능력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아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몇 주 안에 떨림을 줄이는 3가지 특정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관련한 약물 복용 시간이 여러분이 독립성을 유지할지 완전히 잃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삶에 수년간의 인지 명료함과 신체 능력을 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24시간 안에 내리는 결정이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할 것입니다.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앞으로 60초 동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85세에 혼자 걷는 것과 병원 침대에 누워 자기 자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3년 동안 2,000명이 넘는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해온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화나게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약 산업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파킨슨 환자의 99%는 파킨슨병 자체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예방 가능한 것으로 사망합니다. 적절한 지원 프로토콜 없이 기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시작되는 대사 연쇄 반응으로 말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떨림, 질질 끄는, 걸음걸이, 굳어진 표정. 이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몸의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을 무시하는 약물, 복용 루틴에 의해 촉발되는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체계적인 정지입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의 3개 주요 병원에서 20년 넘게 치료한 모든 환자들의 결과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빠르게 악화된 환자들, 5년 안에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된 환자들, 치매가 발병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게 된 환자들,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약물 처방 방식이 세포 에너지 생산을 완전히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해결책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 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로 작동합니다. 파킨슨 환자의 경우 뇌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경과 의사가 처방하는 기존 약물들은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증가시킵니다. 수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범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뇌세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불이 났는데 누군가 불을 끄는 대신 겉보기 좋게 만들려고 집 외벽만 계속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표준 파킨슨병 약물이 하는 일입니다. 진짜 문제인 에너지 고갈이 점점 더 악화되는 동안 증상만 가립니다. 제가 두 그룹의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 이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표준 치료법을 따랐습니다. 하루 3번 약 복용, 식사 시간에 대한 특별한 주의 없음, 미토콘드리아 지원 없음. 3년 이내에 82%가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가족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멍한 눈빛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그룹, 제가 약물 치료와 함께 미토콘드리아 지원 및 생체 리듬 최적화를 결합한 특정 프로토콜을 적용한 사람들은 운동 기능 저하가 78% 감소했습니다. 7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독립성, 정신적 명료함,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해온 기본적인 세포 생물학입니다. 자연적인 미토콘드리아 지원은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흔한 음식에서 자라는 물질을 팔아서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없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실행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다음 진료 약속 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뇌세포가 에너지에 굶주린 채 합성 도파민 대체제로 넘쳐나는 매일매일 당신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기회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약회사들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두 번째 중요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약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부분입니다. 23년 동안 저는 서울 전역의 수술실에서 모든 약물 치료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시간 맞춰 약을 먹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매달 손 떨림은 더 심한해졌습니다. 균형 감각은 더 나빠졌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가? 그러다 삼성의료원 진료실에서 어느 날 오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2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둘 다 74세였고 같은 시기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으며 똑같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독립적으로 걷고 정원 가꾸기를 하고 손주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도움 없이는 거의 서 있을 수 없었고 식사에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날 밤 집에 가서 제가 치료했던 모든 파킨슨병 환자의 의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2,000건이 넘는 파일이었습니다. 3개월을 들여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수면 패턴, 식사 시간, 운동 습관, 약물 복용 일정. 그때 저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대사 연쇄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 파킨슨병 약물, 특히 레보도파를 복용하면 혈류로 들어가 뇌로 이동하여 부족한 도파민을 대체합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물이 시스템에 들어갈 때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몸속 모든 세포 안의 발전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약물들은 일시적으로 움직임을 돕는 동안 동시에 이 발전소들을 중독시킵니다. 매일매일 복용할 때마다, 해마다 3년에서 5년 이내에 세포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파킨슨병 자체 때문이 아니라 세포 발전소가 고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힘들어합니다. 폐가 완전히 확장되지 않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결국 의사들이 폐렴이나 심부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사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살인자는 아무도 다루지 않은 이 대사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강남 제 클리닉에서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약물은 정확히 똑같이 유지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프로토콜을 추가했습니다. 생체의 리듬 최적화를 통한 미토콘드리아 보호입니다. 약물 복용 시간을 몸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과 멜라토닌 주기와 동기화시켰습니다. 송파구의 이 씨는 79세였습니다. 6년 동안 파킨슨병 약을 복용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제게 왔고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었으며 밤에 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딸은 지쳐서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90일만 주십시오. 우리는 약물 용량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용 시간을 바꿨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3가지 특정 영양소를 추가했습니다. 수면 일정을 30분 재조정했습니다. 40일 이내에 이 씨는 화장실까지 독립적으로 걸어갔습니다. 90일 이내에 도움 없이 식사를 하고 7시간 연속으로 잠을 잤습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몸은 24시간 생체 시계로 작동합니다. 모든 호르몬, 모든 효소, 모든 세포 기능에는 최적의 시간이 있습니다. 생체 리듬 주기에서 잘못된 시간에 파킨슨병 약을 복용하면 약 30%의 효과를 얻고 100%의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입습니다. 올바르게 맞추면 세포를 파괴로부터 보호하면서 운동 기능이 78%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립성을 유지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신진대사의 가장 최악의 순간에 첫 번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3번째 중요한 요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수년간의 독립성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약회사들이 결코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약물 복용 시간 함정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파킨슨병 약이 효과를 멈추는 이유는 질병이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을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3년간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존의 치료 방식은 질병 자체보다 환자를 더 빨리 죽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의 표준 치료제인 레보도파를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하면 우리 몸은 그중 30%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요?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 독성 대사물질로 변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뇌세포는 도파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떨림이 심해지고 약을 더 먹고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더 심해지고 도파민 생산은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진짜 살인자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제게 오셨죠? 담당 신경과 의사는 표준 치료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식사와 함께 약을 복용하라고요? 합리적으로 들리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씨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소고기, 계란, 두부. 제가 근육 보존을 위해 권장하는 모든 음식들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백질과 레보도파는 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단백질이 더 많기 때문에 단백질이 이깁니다. 약은 집니다. 이 씨는 비싼 약을 변기에 버리면서 뇌는 도파민 부족으로 굶주리게 한 셈입니다. 저는 이 씨의 치료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 식사 4소 5분 전에 약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음식과 함께가 아닙니다. 음식 먹고 나서도 아닙니다. 음식 먹기 전입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공복에 복용하면 흡수율이 30%에서 85%로 뛰어오릅니다. 같은 용량으로 거의 3배나 많은 약이 뇌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2주 만에 떨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8주 만에 도움 없이 걸어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시간 맞추기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무엇을 언제 먹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단백질 섭취를 약 복용과 최소 90분 간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최소 90분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십시오.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십시오. 10분 기다리십시오. 약을 드십시오. 45분 더 기다리십시오. 이제 아침을 드시되 탄수화물과 채소만 드십시오. 흰죽, 찐 고구마, 나물 무침, 김치. 계란은 안 됩니다. 고기도 안 됩니다. 두부도 안 됩니다. 모든 단백질은 점심과 저녁으로 미루십시오. 그때는 혈중 약물 농도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신다는 거 압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환자분들을 위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분리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아침 약에는 탄수화물을 함께 드십시오. 오후와 저녁 식사에는 단백질을 드십시오. 약 먹고 2시간 이내에는 절대 섞지 마십시오. 이 규칙을 따르면 하룻밤 사이에 약효가 2배가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초혜 씨라는 환자분은 6개월 동안 이 조언을 무시하셨습니다. 계속 계란말이와 고등어구이로 아침을 드시면서 약을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많은 식사였죠.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따님이 울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 옷을 입을 수 없다고요. 저는 초혜 씨를 앉혀놓고 과학적 원리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들으셨습니다. 아침을 흰죽으로 바꾸셨습니다. 생선과 계란은 점심으로 옮기셨습니다. 3주 후에 혼자서 셔츠 단추를 채우셨습니다. 따님이 또 우셨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 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약 설명서에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복용하는 단순한 일정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효과보다 수능도를 우선시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가족들이 전투에서 지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예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복약 시간 프로토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4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18개월 안에 독립적인 생활에서 휠체어가 필요한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99%의 신경과 의사들이 따르는 기존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에게 하루 3번 식사와 함께 레보도파를 복용하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죠? 틀렸습니다. 재앙적으로 틀렸습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레보도파를 섭취하면 소화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단백질에서 나온 큰 중성 아미노산들, 류신이나 이소류신 같은 것들이 레보도파와 직접적으로 흡수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동시에 하나의 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막힙니다. 대부분 통과하지 못합니다. 약도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레보도파의 15에서 20%만 실제로 혈류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요? 낭비됩니다. 낭비보다 더 나쁩니다. 장에 남아서 메스꺼움, 어지럼증, 장기적인 장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약업계에 분노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1591년부터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표준 처방 설명서에는 여전히 속쓰림을 줄이기 위해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 생존보다 일시적인 편안함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간 파킨슨병 치료를 받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처방대로 정확히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함께 약을 드셨습니다. 떨림은 매달 악화되었습니다. 걷는 것이 너무 나빠져서 보행기가 필요했습니다. 따님은 전업 간병인이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뭘 드십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계란찜, 두부, 생선구이, 조금. 고단백 식사였습니다. 그 다음 점심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고기 9개 채소, 더 많은 단백질. 저녁은요? 닭고기와 밥, 또 단백질. 매 끼니마다 약이 작동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레보도파 복용 시간을 식사 60분 전으로 조정했습니다. 60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또한 취침 시간에 한 번 더 복용하도록 했는데 마지막 식사 후 최소 2시간 이후였습니다. 3주 이내에 그녀의 떨림 증상이 약 40% 감소했습니다. 2달 만에 그녀는 보행기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딸은 울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여사는 단순한 복용 시간 조정만으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이것이 정확한 복용 방법입니다. 레보도파 첫 번째 복용은 눈을 뜨는 순간 기상 직후에 바로 복용하십시오. 아무것도 먹지 말고 60분을 온전히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동안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되 음식은 절대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최대한의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복용은 점심 식사 60분 전에 하십시오. 알람을 맞추십시오. 대충 짐작하지 마십시오. 휴대전화에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복용은 저녁 식사 60분 전입니다. 네 번째 복용이 처방된 경우 취침 시간에 복용하되 마지막 음식 섭취 후 최소 2시간 이후에 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에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날에는 그 시간을 90분으로 늘려야 합니다. 어제 아침에 계란을 먹고 오늘 약효가 떨어진 것을 느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미노산이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단지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제 환자들의 운동 기능 점수가 90일 이내에 평균 62% 개선되었습니다. 62%입니다. 새로운 약도 없습니다. 수술도 없습니다. 단지 복용 시간만 조정한 것입니다. 제가 파킨슨병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손목을 만져서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매번 뛰는 것이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고칠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잘못된 시간에 복용할 때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파킨슨병에 대해 당신이 이해하는 모든 것을 바꿀 5번째 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것을 놓치는 것이 99%의 환자들이 싸움에서 지는 이유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진단 후 첫 18개월 이내에 당신의 뇌는 아직 우리가 보상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뉴런이 실제로 손상된 세포의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표준 약물 처방은 이 자연적인 회복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대사 지원 없이 기존 치료법을 따르는 매일마다 당신은 남아있는 적응 능력의 약 3%를 잃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단 한 달 만에 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90%를 잃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였습니다. 표준 파킨슨병 약물을 복용한 지 2년 후에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복용량을 늘렸음에도 떨림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전일 요양시설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사검사를 실시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미토콘드리아는 정상 에너지 출력의 22%만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포들은 말 그대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약캐비닛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대사 연쇄 반응이며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표준 파킨슨병 약물은 도파민을 대체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뇌세포가 자연적으로 도파민을 만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 없이 공장을 운영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원자재를 공급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것입니다.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에 의해 손상됩니다. 금속에 녹이 새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녹은 세포가 먹은 음식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막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뉴런은 도파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도파민이 없으면 떨림과 경직이 생깁니다. 약물은 외부에서 일시적인 도파민을 제공하지만 세포 내부의 녹슨 발전소를 고치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합성 도파민 약물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매번 복용할 때마다 더 많은 녹이 생기고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며 뇌가 자체 도파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몇 년 후 약물이 효과를 멈추는 이유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손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는 즉시 제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갑자기 약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험할 것입니다. 대신 3가지 특정 개입을 추가했습니다. 매일 아침 400mg의 고용량 코큐텐입니다. 이 화합물은 미토콘드리아 막을 직접 복구합니다. 둘째, 시간 제한 식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내에 모든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이것은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세포 정화 과정을 활성화했습니다. 셋째, 정확히 오전 7시에 빈속에 특정 도파민 전구체 아미노산을 추가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의 떨림 강도가 40% 감소했습니다. 그의 신경과 전문의는 놀랐습니다. 4개월 이내에 우리는 증상이 계속 개선되는 동안 그의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9개월 후 이 씨는 매일 아침 도움 없이 3km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뇌는 자체 도파민 생산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 보상 능력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개입했기 때문에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1년 더 기다렸다면 손상은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당신은 아직 구할 수 있는 건강한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해야 할 6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위험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절대적으로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물의 복용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복용하는지가 아니라 언제 복용하는지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보도파나 도파민 대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공복에 약을 복용하신다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넘게 이런 패턴이 환자들을 망가뜨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약물이 몸속으로 쓰나미처럼 들이닥쳐 도파민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킨 다음 3시간 내에 추락합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현상이 바로 남아있는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의 사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입니다. 2,000건이 넘는 사례에서 약물 복용 시간을 분석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 생존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10년이 지나도 스스로 옷의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환자들은 모두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구체적인 식사 패턴에 맞춰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체 리듬 시점에 올바른 종류의 음식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뇌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모든 세포 안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합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몸은 이화작용 상태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는 중입니다. 이런 환경에 합성 도파민을 쏟아부으면 신경세포가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과잉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작은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제게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10걸음도 걷지 못하고 얼어붙으셨습니다. 손떨림이 너무 심해서 손줄을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이전 신경과 전문의의 지시대로 정확히 아침 6시에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저는 약물 용량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단지 먼저 2가지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약을 복용하기 전에 정확히 30g의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는 분해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반숙 계란 2개와 순두부 반 모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이것입니다. 그런 다음 20분을 기다립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 반 티스푼을 넣어 마십니다. 식탁염이 아니라 천일염입니다. 그 다음 약을 복용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단백질은 소장에서 레보도파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하는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흡수 속도를 늦춰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경사를 만듭니다. 미지근한 소금물은 위의 산도를 최적화하고 장 점막이 최대 효율로 작동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약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대신 90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 여사님은 이 방법을 8주간 실천하셨습니다. 8주 만에요.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도움 없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남편분이 우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을 직접 요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떨림 점수가 미어 62% 감소했습니다.
약을 바꿔서가 아니라 몸이 약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시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오후 복용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몸은 자연스러운 에너지 하락기에 들어갑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혈당이 내려갑니다. 이때가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이 가장 심한 증상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얼어붙는 현상, 낙상, 혼란. 저는 이것을 위험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오후 약물 복용 정확히 30분 전에 가벼운 식사가 아닌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찐 백미 150g에 구운 고등어 한 토막 또는 두부와 미역을 넣은 된장국 한 그릇. 이 특정 조합은 즉각적인 뇌 에너지를 위한 포도당과 약물 급증 중 신경세포 막을 보호하는 오메가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흡수를 더 잘하기 위해 공복에 약을 복용한다는 모든 상식을 버리십시오. 그 조언은 파킨슨병 환자를 더 빨리 죽게 만듭니다. 목표는 최대 흡수가 아닙니다. 목표는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 다른 건 몰라도 내일 아침 약 복용 시간만은 고치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독립적인 삶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3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들을 살린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즉시 실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1단계. 약물 복용 시간을 재설정하십시오. 대부분 아침 첫 시간에 공복 상태로 레보도파를 복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밤새 금식한 상태라 혈당이 이미 낮습니다. 약물이 도파민을 급상승시키지만 동시에 포도당을 급락시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사 폭포 현상을 만듭니다. 대신 먼저 단백질 30g을 드십시오. 계란 2개와 두부 반 모, 정확히 40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약을 복용합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2주 안에 제 환자들의 63%에서 떨림이 안정되었습니다. 2단계. 오전 9시 전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십시오. 뇌세포가 도파민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베란다라도 좋습니다. 동쪽을 향하십시오. 눈을 감은 상태에서 햇빛이 눈꺼풀에 닿게 8분간 있으십시오. 이것이 코르티솔 각성 반응을 촉발하고 생체 시계를 동기화합니다. 그런 다음 목 회전 운동을 하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이것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뇌관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환자분, 이 여사님은 처음 오셨을 때 셔츠 단추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 아침 방법을 3개월 실천한 후 손주들을 위해 식사를 완전히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단계, 이 3가지 음식을 예외 없이 매일 드십시오. 첫째, 발효콩, 청국장이나 된장. 2. 큰 술. 이것은 자연적으로 레보도파를 함유하고 있으며 장에서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세로토닌의 90%는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둘째, 들깨. 가루로 간 것, 1. 큰 술. 신경세포 주위의 수초를 재건하는 오메가3 지방산의 최고 식물 공급원입니다. 셋째, 익힌 토마토.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가열한 것. 리코펜이 혈뇌 장벽을 통과하여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4단계. 가장 많은 식사를 저녁이 아닌 점심에 하십시오. 오후 1시 전에 드십시오. 오후 시간입니다. 소화효소는 정오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40% 더 높아집니다. 이는 더 많은 티로신과 페닐알라닌이 뇌에 도달하여 자연적으로 도파민을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식사 시간을 조정한 환자들은 6주 만에 경직 점수가 51% 개선되었습니다. 5번째 단계, 골든타임 관리법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약효가 떨어집니다. 이때 낙상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혼자 계단을 오르내리지 마십시오. 높은 선반에 손을 뻗지 마십시오.
대신 앉아서 손 운동을 하십시오. 부드러운 공을 각 손으로 50원씩 쥐었다 폈다 하십시오. 이것은 신경 경로를 유지하고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를 영구적인 쇠퇴로 이끄는 부상을 예방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제약의 회사 모델은 여러분이 기능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약물 용량에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패턴이 2,000명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가족들이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수년간의 독립성을 되찾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다면 이 정보를 즉시 출력하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하루를 지체할 때마다 더 많은 뉴런이 죽습니다. 뉴런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댓글란을 보시고 이 말을 정확히 입력해 주십시오. 나는 나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저에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독립적이고 정신이 또렷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연락처에 있는 65세 이상 모든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채널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삼키지 못하거나 어머니가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악몽을 예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의 신경과 전문의가 결코 알려주지 않을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낼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십시오. 앞으로 10년간의 삶의 질은 앞으로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박 박사의 아침 프로토콜 중 어떤 부분을 여러분 자신이나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사랑하는 분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파킨슨병 관리에 관한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